자, 윤신 쌤이 한국사하고 네. 사회탐구, 과학탐구 전체 얘기 좀 네, 해주시죠. 한국사가 이제 절대평가,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공통 과목이 되면서 실제 예전에 수능 선택 과목 한국사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수준으로 시험 난이도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역사와 관련된 역사의 어떤 특정 시점과 관련된 논쟁이 일정 부분은 어떤 결론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근현대사 부분이 중요하게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우리 학생들이 좀 혼란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지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사가 갑자기 수능에서 갑자기 복병으로 난이도를 조금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대부분 이제 제가 과목 개별 선생님은 아니니까 교과는 이제 과목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해서 국영수와 마찬가지로 작년 수능의 난이도를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 생활윤리, 그다음에 사회문화 과목에 있어서 주어진 자료라든지 아니면 의견에 대한 기술이 조금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나 개념이 다소 좀 어려워지는 듯한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공부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문항이 생긴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이 과학탐구 과목이면서도 요즘 그 새롭게 진격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지구과학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지난 여름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얼른 지구과학 문제 보니까 그와 관련된 문제가 세 문항이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실 그 물리화학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원리 그냥 교과서적인 어떤 개념 중에 그런 걸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지구과학의 변화를 봤을 때 우리 일상에서 적용되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아주 의미 있는 어떤 원천 기술과 원리에 대한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학생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도 좀 주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저는 좀 한국사도 걱정되는 게 지난해 한국사 때문에 최저 컷이 안 돼서 떨어진 학생도 많았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까지도 등급 컷을 낮추는 이런 모집 요강을 확정했는데 올해 이게 9월처럼 난이도가 되면 좀 염려되는 학생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수시 때 이렇게 학생들 만나봤는데 한국사 거의 안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다른 거 등급이 대부분 최저가 다 되는데 이 한국사에서만 막 4, 5등급을 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언젠간 자기가 이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학교에서 감독을 해보면 이 학생들이 그 긴장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은 학생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시험지 빨리 달라는 거죠. 지금 바쁘니까. 근데 한국사는 시험지 이렇게 줄 때는 이렇게 있고 보통 수학은 시험 문제 받으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한국사는 일단 보자. 결제.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문제도 시험 볼 때 집중력도 상당히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한국사 좀 쉬워 보이더라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성껏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